먹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냄새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어했던 음식을 사랑하게 된 미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발효식품이라면 치를 떨던 그녀가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의 입맛을 바꾸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만다 브룩스라고 합니다. 38살이고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공인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웰니스 센터는 실리콘밸리에서 꽤 유명한 편이에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직원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저희 센터의 모토는 간단해요. 클린 이팅, 즉 깨끗한 음식만 먹자는 거죠. 무첨가, 무발효, 무글루텐이 저희의 3대 원칙입니다. 특히 발효 음식은 절대 금지예요. 왜냐하면 발효라는 게 결국 세균이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부패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세균 덩어리를 왜 일부러 몸에 넣으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실제로 제 딸 엠마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어요. 발효 음식은 독성 음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엠마가 친구 집에서 김치를 먹고 와서 배탈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더욱 확신했죠. 역시 발효 음식은 몸에 해롭다고 말입니다. 저희 웰니스 센터에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이에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돈도 많이 투자하시죠. 이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음식 중에 발효 과정을 거친 것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저희 센터에서는 매주 세미나도 열어요. 발효 음식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거죠. 김치 냄새만 맡아도 저는 숨이 막혀요. 그 톡 쏘는 냄새가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도 제 말을 듣고 나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만도 하죠. 누가 일부러 상한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워낙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 제 설명을 잘 받아들여요. 특히 엔지니어들은 더 그래요. 세균 번식 과정을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발효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달랐어요. 대학에서 영양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발효 음식의 장점에 대해서도 배웠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니 뭐니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달랐습니다. 발효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내 고객들만큼은 절대 그런 위험한 음식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린 이팅이 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상시처럼 상담실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예약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상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삼성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성공한 임원 스타일이었어요. 박상현 씨가 저에게 말하길 회사에서 매년 하는 종합건강검진에서 결과가 너무 좋아서 동료들이 비결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나이대 미국인 동료들보다 수치가 훨씬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제 센터를 추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박상현 씨가 가져온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혈압 118에 75, 공복혈당 85, 총 콜레스테롤 170이었거든요. 20대 청년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평소 어떤 식단을 드시는지 물어봤어요.
아마 저희 센터와 비슷한 클린 이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상현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고 점심에는 김치를 꼭 먹는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때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청국장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독성 음식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매일 드시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박상현 씨에게 혹시 소화에 문제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발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박상현 씨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 음식, 특히 발효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로 변비도 없어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박상현 씨 가족 이야기였어요. 부인과 10대 아들도 모두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온 가족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또래 아이들보다 감기도 덜 걸리고 키도 더 크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영양학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박상현 씨는 제가 위험하다고 여겨온 발효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서도 건강 상태가 완벽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박상현 씨는 한국에서는 이런 발효 음식들이 건강식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100세까지 장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발효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박상현 씨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확신했던 제 전문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박상현 씨와의 만남 후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박상현 씨가 갑자기 센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가져와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박상현 씨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해도 제가 발효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박상현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 시중에서 파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청국장이라는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먹는 보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몸이 아플 때 세균 덩어리를 먹는다고요? 결국 저는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박상현 씨가 직접 만든 청국장을 가져왔어요. 투명한 용기에 담겨진 걸 보니 갈색 국물에 콩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고약했습니다. 저는 박상현 씨에게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했어요.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썩은 달걀과 젖은 양말을 섞어 놓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씨는 웃으면서 처음에는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서 드셔보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저는 영양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자존심도 있었고 또 박상현 씨의 건강 상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결국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입안에 들어온 맛이 너무나 역겨웠거든요. 끈적끈적한 식감에 쓰디쓴 맛까지 더해져서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청국장을 먹은 후 30분도 안 되어서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구토가 나왔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박상현 씨에게 화를 냈어요. 이런 독성 음식을 왜 가져왔느냐고 따졌습니다. 역시 발효 음식은 몸에 해로운 거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박상현 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렇겠지만 처음 먹는 사람에게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건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저는 몸이 아팠어요. 설사까지 했습니다. 딸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 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저를 괴롭혀왔던 변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씩 고생하던 제가 자연스럽게 배변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청국장을 먹고 겪은 끔찍한 경험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몸에는 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왜 10년간 고생하던 변비는 좋아진 걸까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생각해봤지만 그런 만성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상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청국장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박상현 씨가 정말 흥미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먹은 청국장은 마트에서 산 인스턴트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청국장은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박상현 씨는 LA 코리아타운에 김옥순이라는 80세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만드는 청국장은 정말 다르다고 했어요. 6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온 진짜 전통 청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발효 음식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변비가 나은 것에 대한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김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은 제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해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80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 거예요. 피부도 좋고 걸음걸이도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등도 굽지 않고 쭉 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직접 만든 청국장을 대접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가 끓여주신 청국장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비린내나 고약한 냄새 대신에 구수하고 담백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된장찌개 같은 친근한 향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제게 천천히 드셔보라고 하시면서 이 청국장은 3년 된 메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화학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시간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콩도 유기농으로 직접 키운 것만 쓴다고 자랑하셨어요. 처음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지난번처럼 역겨운 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났거든요. 속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저에게 천천히 드시라고 하시면서 진짜 발효 음식은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만든 공장식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방식대로 만들면 몸에 해로울 리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넘게 복용하던 소화제를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몸이 스스로 소화를 잘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김할머니의 청국장을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웰니스 센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몇몇 단골 고객들에게 발효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봤어요. 하지만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단골 고객이었던 구글 임원 마이클이 가장 화를 냈어요. 사만다 씨가 미쳤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세균 덩어리를 먹으라고 권하는 영양사가 어디 있느냐며 당장 센터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믿고 따랐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고객은 아예 환불까지 요구했어요. 심지어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인 사라는 제 앞에서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센터 오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SNS였어요. 한 고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클리니팅의 여왕 사만다가 이제는 세균 음식을 권한다는 제목이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악랄했습니다. 돈 받고 고객들을 속였다는 둥, 사기꾼이라는 둥 온갖 욕설이 달렸어요. 심지어 제 센터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클리니팅을 되돌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어요. 하루에 15명씩 취소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소문까지 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쌓아온 명성이 일주일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 엠마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엄마가 미쳤다고 놀림을 받았다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출도 90%나 떨어져서 센터 문을 닫을 위기까지 왔어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왜 괜히 박상현 씨 말을 들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변비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까지 좋아졌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 발효 음식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객들의 반발 때문에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예전처럼 클리니팅을 권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저는 몰래 김치를 먹었습니다. 박상현 씨가 가져다 준 김치를 냉장고 맨 뒤쪽에 숨겨놓고 가족들이 잠든 후에 꺼내 먹었어요. 영양사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말 이상한 심리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맛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김치 먹는 게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됐어요. 딸 엠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새벽 3시에 몰래 일어나서 먹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정말 도둑질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엠마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김치를 쏟을 뻔했어요. 그때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의 변화를 영양사답게 꼼꼼히 기록했어요. 혈압, 혈당, 체중, 심지어 배변 상태와 수면 시간, 피부 상태, 컨디션까지 매일 재서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30에서 115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95에서 82로 내려갔습니다. 체중은 3kg나 빠졌어요. 이런 변화는 제가 10년간 영양사를 하면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객들한테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피부였어요. 20년간 고생하던 아토피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얼굴에 붉은기가 없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냐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냐고, 성형수술을 했냐고까지 물어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효 음식 덕분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 고객들 앞에서는 여전히 발효 음식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 담당 의사인 스미스 박사도 깜짝 놀랐어요.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개선됐다며 도대체 뭘 바꿨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동을 늘렸다고,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치를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신용은 이미 바닥이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의사에게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이런 내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간의 몰래 실험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년간 못 고친 아토피가 완전히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 없어졌습니다. 면역력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매년 두세 번씩 걸리던 감기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독감이 유행할 때도 멀쩡했습니다. 체력도 20대처럼 좋아져서 매일 아침 5km씩 조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밤에도 깊게 잘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습니다.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정기검진에서 나타났어요. 스미스 박사가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간 수치까지 완벽해졌습니다. 박사는 30년간 의사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20대 청년의 검사 결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골밀도까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혈관 나이도 10살이나 젊어졌대요. 신장 기능도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사가 정말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냐고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한국 발효 음식을 몰래 먹었다고 고백했어요. 박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3개월간 기록한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염증 수치 변화 그래프를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런 급격한 개선은 약물 치료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발효 음식에 대해 직접 공부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정말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는 연구 결과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특히 김치와 청국장의 유산균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논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암 예방 효과,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도 있대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도 있었고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입증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본인도 김치를 먹어보고 싶다고 부인에게도 권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권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제 몸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10년간 클린이팅만 고집했던 영양사가 한국 발효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거니까요. 이제 정말로 제 센터를 바꿀 때가 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웰리스 센터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거죠. 박상현 씨와 김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안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서양식 영양학과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김치, 청국장, 된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고객의 체질과 건강 상태,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에 맞는 발효 음식 처방전을 작성했어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기존 고객들은 이미 떠났고 새로운 고객들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몸의 변화를 직접 보여주며 하나씩 설득해 나갔거든요. 특히 제 아토피가 완치된 전후 사진들과 검사, 수치 개선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박사의 추천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의료진의 보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당뇨병 환자인 톰이었어요. 인슐린을 끊지 못해서 15년간 고생하던 분이었는데
3개월간 제 프로그램을 따라한 후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입소문이 정말 빨리 퍼져요. 고혈압 환자인 리사도 2달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마크도 완전히 나았어요. 6개월 후에는 대기 명단이 생겼어요. 실리콘밸리 CEO들이 줄을 서서 제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구글 CEO가 직접 와서 상담을 받은 후 회사 임원들에게 추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임원들까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스탠포드 의대에서 공동 연구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 일본과 독일, 프랑스 대학에서도 연구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하버드 영양학 저널과 스탠포드 의학 저널에 논문까지 발표했어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의 서양인 건강 개선 효과와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효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와 500명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이 논문들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호주, 브라질,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프로그램 도입 문의가 쏟아졌어요. CNN, BBC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이제 딸 엠마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대단하다고 한국 음식 전문가라고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엠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었다고, 진짜 건강은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한국 할머니들의 수천 년 지혜가 결국 미국 영양학을 바꾼 거라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